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테리송입니다. 오늘의 스케치 강의는 인테리어 스케치를 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페이퍼 앱 소개와 스케치 기본 툴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아이패드로 스케치를 할 때 보통 3가지 정도의 전용 앱을 상황에 맞춰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이퍼 앱은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로 스케치를 처음 시작할 때 썼던 앱인데요. 이 앱의 특징은 일단 단순하고 간편한 툴로 스케치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앱으로 스케치를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마치 그 스케치를 메모하듯이 편하게 할 수도 있어서 투시도에 대한 이렇게 부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플은 스케치 초보자들에게 강추하는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스케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스케치 앱은 별도의 레이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반대로 스케치를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아웃풋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페이퍼 어플의 기본 툴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어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페이퍼 앱을 다운받아서 다이어리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 여기 이제 커버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어플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 이미지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커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린 걸로 만들어 놓고 이름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이 있고 밑에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 그리는 도구들이 쭉 있거든요. 오른쪽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 종이 모양의 롤 그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은요 이 배경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뭐 모노종이나 뭐 그래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드 그리고 이제 점 그리드 이렇게 해서 깔아놓고 실제로 이제 이미지나 아니면 PDF로 저장을 해서 이제 보낼 때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트 흰 종이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활성화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산 모양의 이제 이미지 아이콘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 기능은 없지만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자, 누르면은 이미지를 불러들일 수 있는데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여기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 자가 있는 이 펜 툴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선을 그을 때 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반듯하게 그어지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천천히 나가면 얘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을 긋거나 아니면 뭐 수직선, 수평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좀 반듯하게 그릴 수 있는 자를 대고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전에 기능이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직선이나 이제 사선들을 좀 이제 자를 대고 그린 것처럼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툴이 생겼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분 모양의 이제 그 붓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좀 작은 거는 이렇게 좀 작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물감이 이제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한 번 더 가면 더 브러쉬가 좀 더 커지겠죠. 이것도, 이 브러쉬도 이제 약간 그 칠을 한 시간차를 좀 두고 다시 하면 이렇게 겹치게 돼 있는데,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을 하시고 나서 칠을 하고 계속 바로 연장해서 칠을 하면 이렇게 겹치지가 않는데, 조금 시간차를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하면 이렇게 겹치는 게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점점점 조금 한 템포 좀 쉬었다가 다시 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겹쳐요. 마치 그 수채화 그 드라이 브러쉬처럼 해서 계속 이제 겹치면서 색깔이 그 겹치는 부분이 진해지면서 이제 좀 강약이 조정이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브러쉬 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펜슬, 로트링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그 수성펜이나 잉크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그 두께를 조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얇은 선은 이렇게 얇게 보시면은 가다가 좀 처음과 끝이 조금 자연스러워요. 이제 실제 펜처럼 그 스케치스 프로도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펜을 그을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약간 잉크가 좀 있다가 이제 나가니까 좀 얇아졌다가 다시 끝날 때 끝나는 부분에 가다가 조금 좀 진해지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펜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더 키우면요 좀 두꺼워지겠죠, 이렇게. 좀 가볍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펜 자체가 좀 더 두껍게 하면 이제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이제 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제 이걸로 많이 하시게 되면 뭐 스케치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그 옆에는 이제 마커펜인데, 마커펜이 이제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페이퍼에서 색을 이제 채울 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를 그리면 여기 위에 별도의 레이어 기능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이 펜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이제 이 바탕이 얘가 겹치는 게 아니라 바탕은 보존을 하고 그 색만 입혀지는 그런 그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을 채울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크게 해서 색을 채울 때 많이 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스케치스 프로에서 쓰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마커펜 자체가 뭐 겹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고 좀 심플하게 이렇게 채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 툴인데요. 연필은 뭐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선을 긋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얇은 거는 이렇게 또 얇게 나타나고요. 좀 힘을 주면, 압력을 가하면은 좀 더 진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색연필처럼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연필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만년필툴. 만년필툴은 보통 이제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처음과 끝이 좀 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터치가 필요할 때 이제 그때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던가, 아니면은 나뭇잎을 그릴 때 이렇게 사실 나뭇잎이라고 해도 다른 툴로도 이제 그릴 수는 있는데, 이제 잘 이용하면 그런 것들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꽃잎을 표현한다든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게 이제 문지르는 툴인데, 요거는 이렇게 그 근처에 있는 그 색깔을 이렇게 문질러서 번지게 해서 이제 약간 수채화 느낌이 나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회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그림 그릴 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효과를 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지우개인데, 지우개는 일단 이렇게 대상을 그려놓고,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모두 지울 수도 있고, 잉크 지우기, 이미지 지우기 다 있는데, 아무튼 지울 수 있다는 거. 크기도 조정을 해서 더 크게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가위 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놓고 가위로 잘라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옮길 수는 있지만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그게 좀 한계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케치스 프로에서는 옮겨서 늘렸다 줄였다가 해서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거는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 네. 이제 그리는 그 기법에 따라서 그걸 다양하게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롤러 툴. 네, 롤러 툴이 있는데요. 롤러 툴은 보통 어떤 면이나 쉐입 안을 이제 좀 쉽게 크게 좀 칠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섹션을 잡아서 이렇게 좀 쉽게 칠할 수 있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연필로 펜슬로 이걸 그리고 롤러로
해서 점점 채워서 내부를 쉽게 채색을 빨리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색깔을 조정하는 건데요. 색깔 툴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무한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색을 이 없다면 한 번 더 찍으면, 두 번 찍으면 이렇게 그 색상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색깔을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명도나 채도도 같이 이제 조정을 해서 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색을 칠을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색을 만들어서 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을 이렇게 찍어서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인테리어 스케치 페이퍼 앱에 대한 툴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페이퍼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케치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많은 페이퍼 앱으로 그린 스케치 작품을 보실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테일송 스케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실내 스케치도 많이 있으니까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디자이너 테리송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